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근로소득 연말연세법,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입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금액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없는 것으로 하여 공제액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초과할 경우 포함되는 공제 항목도 있습니다. 자료 내에 종합한도 포함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액감면 소득세법입니다. 입력 항목은 정부 간 협약이며 공제 요건은 정부 간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쌍방 혹은 당사국의 정보로 받은 급여입니다. 입력한 세액이 감면됩니다. 세액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 제외입니다. 기술도외 계약 조세특례 제한법이 있습니다.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날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입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인증된 회사에 종사하는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감면해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상기금입니다. 특정 기간 장기 재직을 전제로 기업주와 근로자 공동으로 적립한 금액을 만기에 근로자에게 수령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것입니다. 잠시 아래의 표를 보겠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은 공제 외에 불이익을 하고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만기에 이자와 함께 근로자에게 수령하게 됩니다. 수령 후 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나가며 근로자가 받는 부분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때 회사가 부담한 기여금이 있는데 여기에 감면율을 계산해 세액 감면해주는 부분입니다. 세액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 감면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직원 중 중증 환자를 제외한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청년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14에서 15년도 입사자의 경우 50%, 16에서 17년도 입사자의 경우 200만 원 한도로 70%, 18년도에서 19년도의 경우 동일하게 200만 원 한도로 청년은 90% 공제해주는 내용입니다. 입사년도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를 달리하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액감면 조세조약, 입력 항목은 조세조약 항목이며 해당 내용의 공제 요건입니다. 원어민 교사는 일방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과세되며 교사, 교수 조형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입력한 세액이 감면됩니다.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공제받는 내용입니다. 공제금은 산출세액 130만 원 기준으로 나뉩니다. 130만 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이 55%이며 13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누진금인 71만 5천 원 더하기 130만 원 초과금의 30%를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공제한도가 있기에 공제금이 공제한도보다 작으면 공제금액이 공제되며 공제금액이 더 큰 경우 한도금으로 공제됩니다. 이 부분도 원래 3개의 구간이었으나 올해 고소득자 공제액 축소를 이유로 1억 2천만 원 기준이 신설되어 마지막 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선 56번 항목, 근로소득 항목으로 자동 계산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세액 공제입니다. 이전 강의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8세 이상 자녀에 대하여 1명 15만 원 세액 공제, 2명 30만 원 세액 공제, 3명부터 30만 원씩 추가돼서 3명 60만 원, 4명 90만 원 공제됩니다. 그 다음 출생 입양입니다. 23년도 올해 첫 출생이면 30, 둘째인 경우 50, 셋째는 70입니다. 자녀 세액의 경우 올해 개정사항으로 손자, 손녀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영상 촬영 시점으로 개정되지 않았으나 법안 통과되는 대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첫 번째, 과학기술인 공제회입니다. 근로자가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총급여 수준에 따라 15% 혹은 12% 요율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 퇴직연금입니다. 흔히 IRP라고 불리우는 것인데요.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이 900만 원 한도로 요율을 계산해서 공제해줍니다. 이때 연금저축이 없는 경우 900만 원 한도로 계산되며 연금저축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을 포함해서 900만 원 한도입니다. 세 번째, 연금저축입니다. 이전 강의에 설명드린 소득공제 연금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001년 이후 가입분이며 600만 원 한도로 요율을 계산해서 공제해줍니다. 네 번째, 연금계좌 마지막으로
개인종합자산계좌라고 해서 ISA 계좌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공제해주는 내용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연금 계좌로 전환하는 금액입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하며 전환금의 10% 혹은 300만 원 한도로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잠시 표를 보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총 급여 수준에 따라 요율을 달리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 한도이며 IRP는 IRP 혼자 900만 원 혹은 연금저축 합쳐서 900만 원입니다. 잠시 예시를 보겠습니다. 1번의 경우 연금저축 300, IRP 300입니다. 둘 다 한도인 900만 원 이내라 60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2번입니다. 연금 600, IRP 500입니다. 연금은 한도 600 전액 다 받을 수 있으며 IRP의 경우 연금저축 포함해서 900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연금저축이 없다면 500만 원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연금저축과 합쳐진 사례라 500만 원 중 300만 원만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총 한도인 90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3번입니다. 연금 700, IRP 100입니다. 연금은 600이 한도이기에 초과된 100만 원을 못 받고요. IRP의 경우 연금 포함 900이니 100만 원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즉 700만 원 공제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연금 영원 IRP 900입니다. 이 경우 IRP 한도가 900 다 받을 수 있기에 전액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ISA 계좌 공제도 가능하니 이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만료 후 연금 계좌로 전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한 금액의 10%와 300만 원을 비교해서 더 작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세법,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